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되는 학생과 고등학교 내내 월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은 학생 간의 경쟁이 사실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청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었고, 삶에서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청춘 문제와 다양한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 이제 당시 유행하는 책들도 많이 찾아 읽었었는데요.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청춘에 대한 책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좀 힐링과 위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식의 위로의 계열의 책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비평적인 책들, 그리고 사회 과학서들이 흥행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두 종류의 책들을 다 읽으면서 느꼈던 게, 어느 정도는 납득되는 면도 있고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는 면도 있지만, 제가 청춘을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특히 제가 느끼는 청년 세대의 분위기라든지 삶에 대한 걱정이나 사회에 대한 느낌 같은 것들이 다른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책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힐링과 관련 책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에 주어져 있는 가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다는 측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인생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미 옳다고 전제해둔 다음에, 너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방황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삶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청춘 때 힘들었지만 나중에 집이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가치 자체를 좀 부정하고 싶은 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성공, 재테크, 돈벌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가치와 싸우면서 좀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청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었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책부터 계속해서 썼던 내용 중 하나가 현실과 삶을 구별하자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했었거든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당연히 쫓아야 된다고 믿는, 특히 정답 사회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고 그다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 형수를 늘려가는 이런 인생 과정도 하나의 그런 정답처럼 여겨지는 면이 되게 컸었고, 이런 가치들과 항상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현실이라고 본다면 삶에서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사회적인 담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피로사회, 단속사회 이런 식으로 한 사회를 규정하는 특성들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런 사회다, 이런 사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이 계층 갈등, 사회적 조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으로서 감정이 깊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노사회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분노로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겨울 방학 때 이제 분노사회만 썼죠. 저는 이제 분노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의 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집단주의를 많이 꼽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오랜 집단사회였고, 집단적 기준이 개인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집단주의 문제들이 분노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각자도생이 굉장히 이제 심해진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고, 기존에 좀 개개인들을 지켜둔 집단들 자체가 거의 다 와해되어 버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사실 요즘에는 개인주의의 경향도 굉장히 강해져서 개개인들의 분노라는 것을 그런 좀 불안한 상황, 공포심과 연결시킬 필요가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항상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요한 건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개인주의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도 연대의식이 와해되다 보니까 우울증,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 있다는 약간 박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증오나 혐오나 이런 것들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집단주의가 나쁘고 개인주의가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두 가지의 경향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개개인들이 굉장히 존중받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걸 되게 옆에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이 청년 세대의 분위기라든지 사회의 분위기와 그 인스타그램의 분위기가 너무 극명하게 이제 사실 대립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나 불안한 현실, 분노와 증오와 혐오가 넘쳐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글을 쓰고 이제 주목하던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너무 화려한 이미지들, 청년 세대들이 다 항상 웃고 있고 다들 해외여행을 떠나 있고, 또 청년 세대들이 그런 매체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간극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에 대해서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라는 글을 쓰게 됐던 거죠. 최근 세대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적인 관념의 측면이 있다면 공정성을 꼽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이란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엔 초등학생 때부터 스펙 관리를 하잖아요. 굉장한 압박감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기 삶을 다 쏟아붓듯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공정성이 없다, 이거는 그냥 자기 삶에 대한 통째로의 부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한테는 자기 삶의 부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공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뿌리 깊은 거고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마스터한 아이와 부모님 맞벌이 한다고 바빠서 어린이집에만 있다가 한글도 못 대고 학교 들어간 아이와 이미 공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대기업 관문을 뚫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 특정 순간에만 공정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이제 공정성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되는 학생과 고등학교 내내 월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은 학생 간의 경쟁이 사실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의 담론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많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움츠러든 경제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힘내라 부산. BNK 부산은행. 제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결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측면이 되게 컸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성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같은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가정주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성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육아에 대한 문제를 쓰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엄마들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내의 삶에 대한 관심, 육아하는 또 엄마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또 젠더 문제에 대한 글들도 많이 쓰게 됐었죠. 사실 저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그것보다 청년세대 내부의 갈등이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10년이라는 것은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들끼리의 좀 공통의식을 가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세대들끼리는 서로를 좀 이해를 한다든지 서로의 더 나은 삶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겠어요. 워낙 이게 뭐 사회적으로 너무 경쟁이 심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청년과 청년이 서로의 경쟁 상대이고, 사실 이런 문제로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청년 세대가 어떻게든 좀 서로 뭉치고 서로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또 앞으로 10년의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내려놓는 게 제일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도 좀 내려놓고 언론 지면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사회나 지금 문화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성 지식인들이 쓰는 글은 거의 보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 세대들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거나 거기서 가장 베스트 공감을 얻은 글에 뛰어난 통찰력이 담겨있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에게 필진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좀 전반적인 영역에서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사실 기성세대는 좀 많이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꾸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기준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전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10년 전에 말했던 것들을 다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가치들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반성하면서 과거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핵심적인 가치들만큼은 잊지 않고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